들려요? 약하죠? M2. 하나, 둘. 괜찮아요? 좀 더? 어때요? 돼요? 자, 안녕하세요. 너무 크다. 작고. 밑에 거요. 밑에 거. 자, 오늘 할 것은 우리 책의 72페이지요. 72. 자, 72페이지 보시면 알겠지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주로 볼 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72페이지 73, 74, 그 다음에 11번까지. 그러니까 11번까지 한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부터 16번까지. 12에 16번까지 이게 한 문제, 영어 과정. 그 다음 뒤에 뭐 있으면 17번부터 끝까지 24번까지 이렇게 세 개로 묶어서 보시라고, 세 개로. 자,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 물어보자고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날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거 시험 내면요. 반드시 이건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 4개 있어요. 이 4개 있는 특성을 보통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을 먼저 비교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죠. 따라서 뭘 공부하시는가 하면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성립 요건 4개를 기억하시면서 이거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있어요. 같이 묶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니까 부동산은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이유는요? 그죠? 고가성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수요자, 한정되어 있는 공급자 있어요.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부동산 시장은 없다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자, 세 번째, 시장에 대해서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습니까? 곤란하죠. 뭐 때문에? 이유, 고가성. 요거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이거 묻는 거예요. 또한 야채 부동산 시장은 하위 시장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따로 띄워보시는데, 하위 시장. 같은 말이 뭐죠? 같은 말? 부분. 또 같은 말? 지역적. 국지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장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요것 때문에 올 수 있는 특성을 좀 기억하시는데요. 자, 요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과, 그 다음에 지역과, 그 다음에 가격. 조금 더 본다면요. 대체성 유무. 자, 봐보자고요. 첫 번째, 똑같은 30평이 있어요. 같은 원주 지역에 있네. 가격은요? 자, 보통 반대로 시험 냅니다.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가격이 유사하면은, 자, 같은 가격이래. 같은 지역, 다른 지역. 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유사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서 대체성이 있죠. 그죠? 다시, 같은 30평인데 다른 가격입니다.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서 대체성이 없더라. 이렇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
항상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나오면 반드시 할 건요. 일반재와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재와 인분필과 서로 비교하시면 굳이 이 내용을 내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 개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 외 나머지보다.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절대 전국적이 아니라 뭐요? 예, 국지적이다. 일률적이 아니라 뭐죠? 개별적이다. 두 번째,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합니까? 곤란하다. 그 다음에 거래가 공개, 비공개, 표준, 비표준, 조직, 비조직,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묻거든. 이건 개별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기타에 보니까요. 일반재와들과 다르게 공법과 사법에 대한 규제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많다. 또 우리 항상 집을 살 때 은행 돈 빌려가죠.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 깊다. 이 말은 자금의 유용성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묻거든. 워낙 비싼 고가성 때문에 분필과 다르게 집 살 때 은행 돈 빌려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능. 이 기능이란 말은 다른 말 역할. 그래서 얘도 앞말만 따서 이렇게 암기한다죠. 암기는 잘했는데 문제는 그거죠. 자, 첫 번째, 자는 뭐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 사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곧 시장이다. 자원 배분. 같은 말이 공간 배분. 그 다음에 돈을 주고 그 물건 사죠. 물건을 바꾸는 거지. 교환 기능. 시장 가야만 가격이 형성되겠다죠. 가격 형성 기능. 같은 말이 가격의 창조와 파괴 기능이 있더라. 그 다음에 시장 가보니까 배추 가격이 얼마다? 정보를 갖다 파악할 수 있죠. 또 양과 질을 갖다 뭐 있습니까?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또는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한 문제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부동산 시장 특성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런 건 좀 기억하시고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일단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 자, 72페이지.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자, 1번에 1번 갑니다. 1번에 1번. 뭐라 있습니까? 자, 여보세요. 그 말은 여기 있는 말과 서로 연관된 게 누구지? 1번 1번. 그죠? 수요 공급 조절이 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뒤에 있는 단기랑은 의미 갖지 마세요. 자, 두 번째 2번 갑니다. 2번 키워드 보니까 개별성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은 거래할 때 거래 사적인 성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뭐요? 자, 핵심이 이거죠. 요거 묻는 거지. 개별성과 비공개성 연관성 있다는 거지. 그죠? 세 번째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법적 제한이 많다. 그죠? 네 번째. 자, 이번 세 번째는 중요한 말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란 말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분 또는 하위 또는 국지적 시장 이 말이 중요합니까? 응? 부분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키워드는. 부분 시장, 국지적 시장, 하위 시장 관련된 부동산 특성 뭐? 부동성, 그렇지. 부동성. 만약 이게 앞에 부분 시장별이 없으면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나오죠. 이 말만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부동산 특성 중에 영속성 또는 부정성입니다. 근데 현재 여기서 뭐 있습니까? 앞에 더 중요한 키워드가 부분 시장별 이 말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주 지역과 저긴 춘천 지역이 있다고요. 근데 원주는 보니 30은 굉장히 남하더라. 공급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춘천은 30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필 같은 바로 이동하면 저기 수급 조절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 절대 이동할 수 없는 부동성 때문에 결국은 이 지역은 초과 공급, 저기 춘천은 초과 수요 발생한다고 할 때 이동할 수 없는 현상이 그런 현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분 시장별, 또 지역별, 국지별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부동성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4번은 뭐 있으면 요거 묻는 거죠?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다. 즉, 공사법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이거 묻는 겁니다. 자, 5번 가볼까요? 자, 5번 핵심이 뭐예요? 네? 뭐 설명이 쭉쭉 돼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 영향 받는다. 이거 묻는 거지. 그죠? 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2번도 2번, 1번 통과했던 거고. 자, 2번 가볼게요. 일반 제한은 전국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과 연계성이 없다. 이거 같은 말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똑같은 30평인데 강남과 저기 원주 지역에 있어. 다른 지역이지. 따라서 가격 다른 거죠? 연계성이 없는 거죠? 일단 그런 거 묻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핵심이 뭐요? 고가성, 또 뭐 있습니까?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를 말 중요합니다. 그럼 네 번째 가볼까요? 자, 뭐 있습니까? 비공개, 무슨 성? 개별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요. 첫 번째, 자금의 유용성은 고가성이죠. 그죠? 자, 이런 말은 뒤에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이때,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이든 공급인 둘 다 뭡니까? 감소한다. 이런 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자, 우측 갑니다. 문제 3번 갑니다. 3번 키워드 뭐요? 3번 1번. 여러분 다시 자동차 사면 반드시 어느 지역 샀냐 물어봅니까? 샀냐 물어봅니까? 아니면 가격이 얼마냐 물어봅니까? 땅 샀대. 그러니까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은 반드시 지리적 공간 수반됩니다. 반드시. 지리적 공간 수반된다. 2번 갑니다. 자, 국지화, 지역적 무슨 성? 부동성. 3번 갑니다. 외부 효과 발생합니까? 하죠, 그죠? 4번 가볼까요? 세분화될수록, 자, 요거 잠시 제가 빠져먹었는데, 잠시 정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지역이 하위 시장, 부분 시장, 세분화될수록 뭐 있습니까? 상품이 동질적, 이질적. 동질적이야. 동질적인 결과 뭐 있습니까? 탄력적, 비탄력. 그러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있으니까 그 결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위 세분화 등이나 반드시 이건 탄력화된다. 이건 지난주에 했습니다. 탄력성에서. 자, 그래서 거기 있는 현재 4번이 그 말입니다. 세분화, 같은 말 하위. 그래서 동질적 물건이 있으니까 절대 이 말 이질적에서 안 됩니다. 동질적 물건이 있는 결과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아파트 같죠? 근데 뭐 있습니까?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다르대. 가격은요? 달라진다. 그죠? 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은 1번 갑니다. 이런 게 기능이 있답니다. 교환 기능, 가격 결정 기능, 또 경쟁적 이용에 대한 공간 배분 또는 자원 배분 기능 등이 있더라. 맞죠? 2번 갑니다. 개별성이란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땅은 다 각각이 다 틀려요. 틀리지만 결국 뭐 있습니까? 결국은 같은 용도에 있는 땅을 묶어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양을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요. 원주시 전체가 있죠.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까? 그건 아니죠. 분명히 보니까 필요한 양만큼 요만큼은 상업적, 요만큼은 주거적, 요만큼 공간, 저기 있는 공장적 이렇게 뭐 있습니까? 자원이 공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진다. 이 말 뜻이 말 뜻이. 그러니까 개별성이 있지만은 결국 뭐 있습니까? 같은 용도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전체가 동일한 용도가 되지 않고
그 전체 양 중에서 필요한 용도만큼 용도가 분배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도 보시면서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뭐라 했습니까?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되는 기능이 있다. 자, 잠시만요. 이것도 기능이지. 그 기능 요 중에 어디서 포함되는 거예요? 응? 3번 말뜻. 여기 있는 것이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응? 아니, 도심 중심지는, 원주시 중심지는 주거, 상업, 공장, 뭐? 중심지, 상업, 조금 벗어나면? 주거, 그 다음에?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 그 말 아니에요. 공간 배분, 자원 배분이잖아. 그러니까, 토지 가격은 전부 다 상업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이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용도가 결정되어진다. 즉, 용도가 분배된다. 자원이 배분된다. 이런 말 뜻이에요, 이게. 됐죠? 일단 그렇게 좀 아시고. 자, 그 다음요. 예, 4번 갑니다. 4번 했던 거고. 자, 4번 알죠? 그죠? 개별성, 비표준화. 대체성이 적다. 그죠? 5번 했던 거 넘어갑니다. 자, 뒷장 갑니다. 뒷장에, 자, 5번에 1번 갑니다. 예, 1번에 뭡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부동산 시장은 이 말씀 안 되잖아. 그죠? 완전 경쟁시장 성립 요건이 뭐 있습니까?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 있지. 근데 절대 부동산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비싼 고가성 때문에 살 사람과 팔 사람 한정돼 있죠. 그래서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다라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2번도 뭐 핵심이 이거죠? 비공개적이다. 따라서 이건 뭐 있습니까? 불안전 경쟁시장. 자, 3번에 뭐 있습니까? 법적 규제 많네. 네 번째 뭐 있어? 고가성 때문에 결국은 불안전 경쟁시장이다. 또 동질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불안전 경쟁시장이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8번 했죠? 자, 넘어갑니다. 자, 9번과 10번과 11번 요 세 개 있는데 다 필요 없어. 9번, 10번, 11번 딱 묶어보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택시장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첫 번째 물리적 측면과 내가 느끼는 만족을 나타내는 서비스 측면. 서비스 같은 말이 뭐냐? 효용. 두 개 지금 봤을 때. 그럼 참고로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30평 단독주택 다 같습니까?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물리 측면에서 결국은 물리라는 것은 있는 자체예요. 그 있는 자체를 봤을 때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까? 없지. 없다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물리 측면 반드시 뭐요? 이질적인 특성. 이질성을 갖고 있지만 자, 효용 또는 서비스란 말 뜻이 뭐냐? 결국은 내가 느끼는 만족입니다. 만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곧 그게 부동산 가격. 그래서 만약에 원주시에 있는 90평이 얼마죠? 90 없습니까? 자, 9억 한다 할게요. 이때 강남에 있는 30평이 9억 한다 하자고요. 응? 이럴 땐 뭐냐? 이건 같은 물건 본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만들어진 곳이 효용입니다. 그러니까 효용적인 측면을 통해 만들어진 게 가격이라고요. 그래서 이럴 땐 같은 물건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효용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물건에 대해서 동질적인 물건이 있더라.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주택을 분석할 때 물리적 측면에서 분석합니까? 아니면 서비스, 효용적인 측면 분석합니까? 그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내용을 살짝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호국이 있는 책 중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이런 것만 아시면 되겠네. 오케이. 10번에 2번만 딱 정리하시고 있죠? 다른 그냥 가감을 그냥 버리시라고. 10번에 2번. 자, 10번에 2번과 같은 게 11번에 2번. 자, 11번 2번 갑니다. 물리적 측면 이질적이 있는 상품이나 주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효용의 주택이라는 보게 되면 결국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상품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것만 딱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 12번부터 16번까지는 좀 이따 하고 있죠. 뒤에 있는 17번부터 24번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잠시 우리 6번 문제, 6번 가보세요. 6번 문제. 6번. 거기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나 있지만 3번입니까? 뭐 나 있지? 3번이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보세요. 이 내용이 여기까지는 일반적인데 여기다 뭐 있습니까? 효율이 같이 묶여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항상 효율적으로 같이 묶어보시라고 볼 때. 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제가 뭐 있습니까? 여과 과정은 좀 이따 하고 17번 있는 내용부터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럼 효율적이란 말이 뭐예요? 예? 오케이. 다른 거 없어. 무조건 효율적이 나오는 순간 절대 초과인이 없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항상 효율적이라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생각할 게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을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효율적 시장이 크게 두 개 있는데 할당과 효율 두 개 있지만요. 둘 다 기본 전제가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정상 이윤만 발생되는 시장을 가지고 다른 말로 효율적 시장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효율적은 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파악함에 따라서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느냐에 따라 결국 뭐 있습니까?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자, 일단 이 정보 양이 크게 세 개 있죠. 과거에 있는 정보까지만, 아니면 현재 주어진 정보까지만, 아니면 미래에 있는 정보까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거에 있는 정보란 말 뜻이 뭐냐? 과거 자료 분석 같은 말이 뭐죠? 역사적 자료 분석 나눈 순간 이거 무슨 시작? 약성이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뭔지 아셔야 돼. 현재 정보랑 현재 공표된 정보예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정보는 다른 말로 공표된 사실이란 말 나왔을 때 이건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중강성이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미래에 있는 정보는 현재는 공표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이틀 후에 그런 3년 후에 공표될 사실입니다. 이 말 같은 말 대신 때에 따라 모든 정보란 말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순간 반드시 뭐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을 살 때 보니 주식할 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있는 과거에 있는 주가 변동까지만 분석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니면 현재 공시대에 있는 사항까지 분석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표된 사실을 가지고 다른 말로 기본적 분석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거에 있는 역사, 즉 과거 주가 변동만 분석한다. 이게 뭐냐? 다른 말로 기술적 분석이죠,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볼 게 뭐 있냐 이겁니다. 네,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부동산과 주식은 무슨 시장? 오케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중강성까지 와 있다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완전 경쟁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은 강성이죠. 강성.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효율적인 시장이 뭐냐 묻거든? 강성이고 또 항상 지문상에서 어느 누가 어떤 정보
이 말 딱 나오지. 뒤에 보지 말고 무조건 강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어느 누가 어떤 정보를 활용하든지 절대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 말 나오는데 뒷말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이 말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이겁니다. 약성이 딱 튀어나오지 나오는 순간 이 말 나와야 돼. 끝에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 이 말 꼭 확인해야 돼. 무조건. 거의 과거의 대부분 장난친 게 뭐냐? 이걸 가지고 가장 장난 많이 쳤다고 이게. 절대 효율적이라는 기본 자체가 있죠. 초과인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갈 것은 뭔가 하면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절대 초과인이 발생하는데 초과인이 발생하는데 이 말은 절대 쓰지 마라 이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할당 효율적 시장 갑니다. 얘는 문제 풀 때 뭘 먼저 파악하는 거면요. 다른 걸 보면 안 돼. 특히 할당의 사람들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맨 먼저 이 질문 딱 나오지. 나오는 순간 딴 거 보지 말고 얘가 현재 묻는 게 정보 비용을 가지고 묻느냐 아니면 여기서 뭐 있습니까? 초과인을 묻느냐 요거 두 개를 먼저 파악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의정이고요. 지문 자체가 초과 이윤과 정보 비용이 따라 답이 확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 수반되지 않는 경우, 수반되는 경우 있죠. 그죠?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이 0이래. 무슨 시작? 그러니까 이거요. 요걸 물으면 반드시 답은 뭐 있어? 완전 또는 뭐 있습니까? 불완전, 경쟁 둘 중에 하나가 답이라고. 응? 그러니까 의도가 버린 정보병을 딱 묻네 나오는 순간 요게 답이 나와야 돼. 이 답이.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아까 설명했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뭐라고? 효율적이지? 그래서 항상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과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도가 보니 얘는 정보비용 물었을 때 답은 반드시 이 완전 또는 불완전이 답이지 절대 할당과 비할당이 있단 말 쓰지 말라는 거야. 거꾸로 반대로 뭐 있습니까? 초과인 가지고 물었을 때 절대 완전 불완전 전혀 관계없는 답이라고. 항상 이게 딱 나오는 순간 뭐 있습니까? 할당과 비할당을 가지고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 자꾸 여기다 목숨 걸고 있어요.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요걸 딱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 가 뭐 있으면 답이 뭐 나올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묻느냐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 답을 찾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자, 또, 항상 지문상에서 같다. 또는 동일하다. 이 말 나오죠? 요 말 같은 말이 뭐냐? 초과 이윤이 없단 말과 똑같습니다. 같은 말이. 자, 그러면 초과인 물었어. 답 뭐 나와야 돼? 오케이. 완전, 불완전 전혀 관계없고 초과인 묻는 순간 무조건 할당 효율이냐 비할당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초과인이 없기 때문에 뭐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용어 써야 된다고. 원래 같다, 동일하다 이 말은 먼저 이겁니다.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을 때서 말하거든요. 정보 비용 500이고 초과인 500이면 그 결과 뭐 있어요? 같은 거 아니에요? 결과 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사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다야. 진짜 공부할 거 없어. 아주 깔끔해. 근데 하여튼 시험 맞춤형에서 헤매는 게 전부 다 이제 열심히. 그래서 이걸 먼저 하시라고. 이 관계를 저 먼저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 관계는 나중에 하시고 문제 의도가 요거냐 요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하고 그 다음 가서 뭐 있습니까? 연결해 보면 완전은 반드시 할당인데 할당은 반드시 완전만 의미하지 않고 불완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 뭐냐? 불완전 경쟁시장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비할당은 반드시 불완전 경쟁시장에서 온답니다. 이런 이제 설명인데 그건 차후 문제고 훨씬 많이 묻는 게 이 말도 많이 묻습니다. 의도가 정보 비용과 그다음에 초과인 구분해서 그다음에 답을 찾아보라고. 아마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17번으로 가볼까? 자, 17번. 예,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 자, 그런 건데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갑니다. 무슨 시장? 약성 나오면, 자, 여보세요. 요거 딱 나오지?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요거 찾고 그다음에 이 말 치자라고. 요거 나와 있지? 그다음에 끝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초과이는 발생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3번. 과거 나 있지? 여기 보세요. 요거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말 나와야 돼. 약성이. 끝에 확인하라고. 초과인이 없다라야 됩니다. 자, 뒤에 뭐 있습니까? 뭐 다른 거 없죠. 과거절은 다른 말로 기술적 분석을 한다. 그런 거죠. 자, 4번 가볼까요? 자, 4번 보니까 중강성. 자, 보세요. 요거 나와 있지? 요 두 개 중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뒤에 이 말 있냐면 확인하라고. 응? 절대 초과인이 발생한데 이 말만 없으면 된다. 응? 그래서 예, 중강성 기본적 정상 이윤을 획득할 수 정상 이윤을 올릴 수 있다 써야 되지. 초과인이 얻을 수 없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5번. 누구든지 말라 있지. 무조건 뭐라고? 강성. 오케이.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예, 18번에 1번 갑니다. 자, 1번 가보니까 약성 나 있어. 근데 기술적 분석 나 있거든요. 끝에 가야 되지. 초과 이상 이윤 얻을 수 없죠? 하자 없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약성도 나 있네. 초과인을 얻는다는 것은 과거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 자, 이런 건 아예 보지 마세요. 물론 그 말 설명하시면 이런 걸 장난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거 알고 있어. 일반인들은 딱 한 명의 투기꾼만 이거 알고 있다고. 즉, 이 땅이 현 농지인데 이 땅이 상업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거 알고 있어. 한 명만. 걔가 더 우수한 정보 알고 있죠. 그죠? 걔만 분명히 정보에 대한 우수한 결과 얘가 처음에 발생하거든. 근데 이런 건 지금 여기서 말할 게 아니라고 사실은. 왜? 얘들은 효율적인 기본 전제가 모두가 똑같은 정보,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가정을 두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 아예 취급하지 말라고. 걔네 혼돈 주니까. 자, 예, 3번 갑니다. 중강성 갑니다. 키워드. 공표된, 여기 핵심이지. 뒤에 초과인이 없다 해야 돼. 있다란 말만 없으면 돼. 그러니까 초과인이 있다 이 말 쓰면 안 된다 이거 마시라고. 그 다음에 자 4번 갑니다. 4번 잠시 자 여보세요. 중강성 효율적 분석할 때 이건 분석해야 안 해? 당연히 하는 거지. 이런 걸 둘 다 하는 거예요. 다시 강성 분석은 분명히 앞에 있는 이 모든 걸 다 분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있는 말 뜻은 뭐예요? 중강성 분석은 당연히 약성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예 뭐라 했습니까? 정보 비용. 자, 물어보죠. 강성 효율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 뭐죠? 완전과 부합되는 시장? 완전 경쟁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이지. 완전 경쟁 시장은 모두가 모든 정보 다 알고 있어. 그 정보 비용 수업 안 돼? 안 될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5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초과인 자체가 없을 뿐더러 또 정보 비용 절대 없는 거예요. 왜? 완전 경쟁 시장일 걸 가정두었으니까. 자, 19번요. 자, 19번 이런 건요, 절대 혼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할당정이 나오지. 나오면 안 되면요, 요거 거리만 그리라고. 그냥 따라만 가시면 돼. 왜냐면 이게 이런 현상이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완전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할당은 반드시 완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X. 맞지? 이걸 워낙 많이 들어보니까 있죠. 시험은 이렇게 내거든요.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지만 완전은 반드시 할당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을 반대로 뭐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본 기억 아닙니까? 왠지 맞던 느낌이 자꾸 착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은 뭐 있으면 거리면 거리지만 절대 혼돈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19번의 1번은 그 말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합니까? 바뀐 거지. 반대로 하면 되겠죠?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 됐으면 하지 않겠다죠? 2번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자 잠시 뒷말 뭐 물었지? 이거 보시지. 아니 얘와 얘랑 관계 있어? 없지. 정보 비용을 묻는 순간 무조건 뭐예요? 완전 또는 불완전 나 있다고 설명이. 근데 할당 나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할당 효율은 뭐가 없는 거예요? 초과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초과인과의 장난치면 할당, 비할당이 답이고 거꾸로 정보 비용 물으면 항상 완전 불완전 답입니다. 이걸 먼저 구분하시라는 거리.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일어나 있어. 할당 효율적 같은 말 뭐지? 아니, 할당과 비할당 차이 뭐요? 그지?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나 있잖아. 그럼 뒤에 절대 뭐 있으면 뭐 해야 돼? 예,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 꽤 문제 재밌는 거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말은 정보 비용 묻는 거예요? 아니면 초과에 묻는 거예요? 응? 여기 보세요. 정보 비용 물으면 답은 뭐 있습니까? 완전 불완전 둘린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해볼까? 자, 이런 거예요. 소수의 사람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초과에는 500인데 정보 비용은 300이야. 요 말이야 말. 말 표현이. 그 얘는 뭐 묻는 거예요? 초과인 묻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초과인이 발생한다. 답 뭐? 요거. 초과인 물었잖아 분명히. 발생한다.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다. 라고 답이 들어와야 돼. 자, 그 다음요. 또요. 예, 5번. 강성효율적 시장은 자 다시 강성효율적 시장은 결국 뭐 묻는 거예요? 초과인이 없다는 거지. 초과인이 없으면 뭐요? 초과인 물었지. 할당 효율적이다. 한 번 더. 약성효율적 시장은 할당 비할당. 약성 대 효율적 시장 말 뜻이 뭐요? 총이 없다 물었잖아. 없다 해서 그건 뭐요? 할당 효율 시장. 다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초과인이 없는 거야 무조건. 효율적은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 저기 초과인이 없는 거야 말 뜻이. 그러니까 초과인이 없다 이 말 물었던 결과 뭐 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답해야 된다고요. 자, 20번 갑니다. 20번 보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 나와 있지. 자, 무슨 분석? 기술, 초과인은. 그러니까 초과인은 얻을 수 없는 거지. 정상인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중강성, 기본적 분 연관성 있죠? 예, 초과인 얻을 수 없는 거지. 정상인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강성은 미래 정보죠. 얘는 틀린 거죠. 자, 4번 갑니다. 중강성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 OX. 무조건 효율적은 초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자, 5번. 강성 완전 경쟁 시장이죠. 정보비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결과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을 고려한다. 자, 고려해야 한다. 했는데 혼돈 분명히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답이 없다 봅니다. 왜 그러냐? 자, 설명드릴게요. 강성은 반드시 무슨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뭐 있습니까? 정보비용 없는 거지. 다시 곧이 할당 써놨지. 할당 써놨지.
할당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합니까? 불완전을 의미합니까? 완전이라면 정보비용 없잖아. 그죠? 불완전하면 정보비용 있습니까?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정보비용 500, 초과는 500이야. 정보비용 존재하지. 벌써 이게 뭐야? 불완전이야, 불완전.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요 같을 땐 초과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말이 뒤에 뭐라 했습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정보비용이 뭐라 했습니까? 고려하여야 한다.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맞으면 이 말 아닙니까? 따라서 할당은 반드시 불완전 경쟁 시장만 존재하는 이 말 아닙니까? 표현이? 그죠? 이 말 뜻이 있어야지. 할당은 정보비용을 고려할 수도 있다 있어야 되지. 그죠? 하여야 한다 이거 안 돼.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답이 현재 없는데 좀 바꾸자고요. 할 수 있다. 자, 21번. 어이구, 내용 되게 많네. 자, 1번 갑니다. 뭐 물었습니까? 21번 1번. 완전 경쟁 시장 물었어. 잠시만요. 완전 경쟁은 항상 완전 불안 차이 뭐요? 정보비용이 없다는 걸 전제한다. 그죠? 2번 갑니다. 자, 이 말 꽤 중요하거든요. 2번. 자, 핵심 뭐요? 정보비용 물었습니까? 초과에 물었어. 네? 정보비용 물었지. 수반된다 물었지. 완전 불완전. 그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자, 핵심이 뭐요? 그렇지, 그지?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에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이 말은 잠시. 이 말은 의도가 요거 묻는 거요. 초과에 묻는 거지. 요거. 어느 누구도 정보비용보다 싼 값에, 기회비용보다 싼 값 정보를 획득할 수 없대. 같은 거야, 이게. 같은 초과이 없는 거지. 없는 시장이 뭐라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묻는 거요. 그러면, 일단 거기 있는 뭐 있습니다. 내용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또는 불완전 둘 다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4번 키워드 4번 키워드 오케이. 그 뒷말 바로 뒷말 아니 모든 투자 뒤에 뭐가 있어? 그렇지. 요거 동일하다면 같다 이 말하는 순간 요 같은 게 이게 뭘 묻는 거? 초과이 없는 거 묻는 거지. 그러면 초과이 없다는 말 뜻을 묻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 나와야 되지. 그죠? 5번 갑니다. 그럼 참고로 투기 같은 말이 뭐게? 초과이요. 초과이를 묻는 순간 완전 불완전입니까? 할당 비할당이요. 할당 비할당 투기는 초과이 발생했다는 거지. 그런 결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때문이라를 보시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23, 24번은요, 이 계산 문제인데, 이 과거에 13회 때까지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계산 문제가. 근데 문제는 13회 이후는 시험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작년, 재작년 25회 때 보니까 요 지문이 시험 났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고민해 봤습니다. 왜 이게 났을까? 안 나오던 놈이. 자,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 보통 계산 문제 매년 7개 나오죠? 그죠? 근데 15회 때 몇 개 나왔습니까? 총 12개랑 계산 문제 시험 났다고. 작년 시장이네. 그래서 이 말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7개 나오면 결국은 얘가 뭐 있습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아니라고. 얘 말고 더 중요한 앞에 쭉 써 있다고 이렇게. 12개란 시험 냈을 때 내는 거지.
그렇게 이제 대충 예측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큰 의미로 계산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물론 내용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오는 걸 열심히 풀어봐야 의미 있겠습니까? 하여튼 나는 면피할 목적이야. 그래서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라고. 나 같으면 안 합니다. 절대. 자, 24번 하나가 풉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이게 모든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나온다고. 1년 후에 뭐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들어선다면 1년 후에 가격이 얼마고 들어서지 않는다면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낸다고. 그 다음에 들어설 확률이 몇 프로고 안 할 확률이 딱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딱 해놓고 있죠. 문제문이 두 개요. 첫 번째 뭐냐? 이거 묻습니다. 현재 적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두 번째, 정보 비용, 정보 가치가 얼마 될 것인가? 요거 두 개 묻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 이겁니다. 잘 알지만 1년 후에 있는 가격과 어떤 질문 자체 현재 가격이 물었던 거 아닙니까? 1년 후에 있는 화폐 가치, 현재 화폐 가치 같습니까? 다르지. 그러면 전부 다 이걸 현재 가치로 먼저 만든다고. 만들 때 공식이 있죠? 1 플러스 i의 n성분을 쓴다죠. i는 할인율, n은 기간 또는 연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값을 먼저 구한다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요 값을 구해서 뭐 있습니까? 현재 가치를 묻거든 확실한 요 값 있지. 에다가 들어설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여기다가 들어서지 않을 값의 현재 가치가 있어요. 여기다 확률을 곱해주면 반드시 요 값이 나오게 돼 있어. 이런 값이. 그러면 정보 가치 어떻게 하냐? 1년 후에 확실히 들었을 수 있는 요 값이 있지. 요 값에다가 현재 적당하게 매매될 수 있는 요 값을 빼주면 정보 가치라는 값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이 순서가. 자, 한번 가보자고, 이제. 24번요. 자, 역세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뭐 있습니까? 들어설 확률이 40%죠. 자, 신역사가 들어서면 1년 후에 가치는 얼마입니까? 8억 8천이고, 들어서지 않는다면 6억 6천이죠. 이 값은 1년 후입니다. 들어설 확률이 40%지. 안 할 확률 60%입니다. 60%. 이렇게 되어 있네. 이때 보니까 요 공식이 몇 프로입니까? 10%죠. 자, 이 공식형 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0%. 0.1에 몇 년? 1년에다가 8억 8천. 현재 8억 가치가 있어. 그 다음에 1년 후에 6억 6천도 1 플러스 0.1에 1승에서 6억 6천 하면요. 현재 얼마요? 6억이죠. 그럼 들어설 가치가 현재 8억이죠? 얘가 40%고, 예, 들어서 않는 게 현재 6억입니다. 여기 60%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3억 2천 될 것이고, 이건 3억 6천 되죠? 그죠? 합치면 6억 8천. 그래서 현재 확실하게 들었을 때 현재 가치가 8억이죠? 에다가 현재 적당히 매매될 수 있는 6억 8천을 빼주면요. 1억 2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어쨌든 문제는 저기부터 여기까지 한 문제입니다. 묶어서 같이 보시라고. 그러면 잠시 앞에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 자, 문제 6번 갑니다. 6번에 1번 갑니다. 자, 키워드 찾는 거. 부동산 시장 1번 키워드 뭐? 지역적. 오케이. 2번 갑니다. 정보가 비대칭이죠. 그런 결과 완전 불완전. 불완전이죠. 가격 왜곡 발생합니다.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자, 가보죠. 앞에 뭐 있지? 할당 효율적 시장. 뒤에 보니까 과대 과소평가. 이 말에 벌써 초과임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랬어야 되지. 부동산 거래 엄밀성 때문에 과대 과소 평가되어진 결과 부동산 시장은 뭐라 해야 됩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요. 이거 묻는 거죠.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거가 곤란하기 때문에요. 불안전 경쟁 시장. 다섯 번째, 개별성과 비표준화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여과 과정에 대한 설명 들어갈게요.